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교육부 정책 문서들에서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 문제점을 서술하는 방식 말이죠. 네, 맞아요. 특히 그 여러 문서에서 거의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등장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뭐 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오늘은 바로 이 표현, 이 구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지, 또 어떤 문제점과 개선 방안으로 딱 연결되는지, 이걸 파악하면 정책의 흐름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서술 방식, 자료에서는 뭐 유형 10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이게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딱 제시하고 근데 아직 충분치는 않다는 현실 진단을 덧붙이는 식이죠. 아하. 네. 그러니까 정책의 현재 상황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뭔가 더 해야 한다. 이런 개선의 필요성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첫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다문화 학생 지원인데요. 2022년 다문화 교육 정책 자료네요. 여기서도 딱 그 표현이 나와요. 다문화 학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문화 적응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업 자체는 커졌는데 그게 아이들 적응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얘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문제점으로 문화 적응 효과 미흡, 이걸 명확하게 짚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 사업 숫자만 늘리는 걸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인 거거든요. 아, 그래서 개선 방안도 좀 다른 각도에서 나오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뭐 언어 정서 통합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연계 강화 같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질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2022년 원격 교육 운영 방안 문서인데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으나 학습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아, 이것도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요. 팬데믹 거치면서 플랫폼은 많이 깔렸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죠. 플랫폼 도입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실제 학습 효과로 이어지느냐? 이 본질적인 목표 달성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그냥 영상 틀어주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학습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개선책으로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더 보급하자. 아니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 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는 표현이 그냥 불평만 하는 게 아니네요. 기존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딱 부족한 부분을 짚어서 다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럼 마지막 사례 교원 연수도 한번 보죠. 이건 2023년 교원 연수 혁신 방안인데요. 여기서는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무 연계성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어요. 네, 여기서 핵심은 역시 실무 연계성 부족입니다. 연수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교실 수업을 바꾸는 데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 뭐 이거 사실 좀 오래된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연수 따로, 수업 따로. 이런 느낌일까요? 맞아요. 그런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교과 중심으로 실습 위주로 연수를 확대하자, 그리고 연수 결과를 평가랑 연계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결국 연수가 그냥 연수로만 끝나지 않게 실제 현장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도록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사례에서 다 똑같은 구조잖아요. 현황 진단하고, 문제점 짚고, 개선 목표 제시하고, 이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교육부 정책 문서에서는 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부족해요. 이 방식이 뭐랄까 거의 정해진 틀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당신께서 이걸 딱 발견하신 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음, 글쎄요. 이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혹은 정책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런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꽤 유용한 방식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성과도 인정받고 동시에 추가 지원의 명분도 만들고. 네. 진행 상황이랑 앞으로 할 일을 한 문장으로 딱 간결하게 전달하는 뭐 그런 효과적인 소통 방식일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게 때로는 문제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개선하는 데 머무르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확실히 그런 양면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런 틀을 알고 나면 당신께서도 앞으로 어떤 정책 문서를 보실 때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고 얘네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어디로 가는구나.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캐치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유용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게 꼭 교육 정책에만 해당될까요?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른 종류의 보고서나 뭐 회사 계획서 같은 데서도 이런 비슷한 방식, 무엇 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기술하는 경우를 혹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표현 방식 자체가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